오고 이 아메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평생 꿈꿔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잘 들려드리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 그런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거 직장인들이 많이 보는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 책 아시죠? 남도 교수님 책을 보면 2022년, 2023년 그 코리아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다 뭐냐면 머니러시하고 교토 삼구래요. 이게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단어 두 가지를 추려봤는데 사실은 이 머니러시나 교토 삼구리나 통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머니러시도 그렇고 교토 삼굴도 결국에는 우리가 한 우물만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홍진스 포sen 늘 얘기하시는데 커피도 굴을 세 개나 판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불안정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불안정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저는 그걸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금리 시대고 저성장 시대고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이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네, 안 넘어가시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을 가져다 주려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 누구나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인생에서 기적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이 아메이가 저한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제 인생에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경주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뵈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한 기적이에요.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한 7년 차 정도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평범한 주부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아메이가 저한테는 굉장한 기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이 저의 기적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만남인데요. 여러분, 이- 죄송합니다. 어,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새 학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뭐 만남의 축복을 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고 있고 또 저도 이 일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7년 전쯤에 우리 김효은 스폰서님이 제 스폰서님이셨거든요. 김효은 스폰서님하고 저는 둘째의 친구 엄마였어요.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아메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스폰서님 아래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디시드럽스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감동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안 줘도 될 텐데 이런 선물을 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둘째 아이 피아노 선생님이 더블엑스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와닿지가 않았는데 스폰서님이 저한테 디시드럽스를 선물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왠지 이 더블엑스를 주문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정엄마 드리려고 제가 더블엑스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저희 파트너와 같이 왔는데 배영주 리더님 아시죠? 저랑 같이 다이아몬드 등 배영주 리더님도 저희 파트너인데 저희 큰아이 친구 엄마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었구나.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만났고 또 이 아메이를 통해서 파트너도 그래서 이 만남들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블엑스를 주문하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또 그거를 또 금세 그걸 가지고 저를 또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새마을 연수원이거든요. 분당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인데, 이제 오늘도 제가 신우회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신우회 랠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랠리를 하고, 언니, 신우회가 있는데 예배 한번 드려봐요. 그러면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선물도 준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보기와 달리,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좀 보기에는 거절 잘하게 생겼죠. 근데 제가 사실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서 제가 따라왔는데, 제가 이곳에 왔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때 제가 좀 사실 굉장히 놀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나? 그리고 나만 이렇게 집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쇼킹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한테는. 근데 제가 그때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누구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가정적으로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증권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퇴직을 한 거예요. 사표를 쓴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어져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집에서 아주 푹 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근데 그만두기 전에도 어떤 말을 했냐면 너 나만 믿으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저 그때 젊었거든요. 그때는 30대였는데 아니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나. 그리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기대가 있잖아요. 남자가 나만 믿어. 너는 그냥 집에서 아이들만 잘 키워. 저는 사실 그걸 원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꾸 나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퇴직할 때쯤이면 아이들 한참 돈 써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말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금융권에 다녔기 때문에 좀 현실 점검이 좀 빨랐어요. 근데 사실 남편들이 보통 퇴직할 때쯤이면 아이들이 장성하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섭섭하긴 했는데 남편 말이 맞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말을 담아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말을 한 것보다 생각보다 빨리 이 남편이 수습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제가 어,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경험을 하면서 현실 점검이 그때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수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구나. 제가 그걸 경험을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남편이 실직을 하고 또 아이들 한참 키울 때라서 좀 아이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체력도 약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가 상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두드러기가 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발병하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염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우리 스폰서, 김효원 스폰서님이 언니 디톡스를 하면 좋다고. 근데 사실 제가 좋다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다 달려드는 거 있죠. 이거 좋으니까 해봐라, 저거 좋으니까 해봐라. 그래서 디톡스 얘기만 해도 사실은 제가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돈 많이 썼거든요. 이거 나으려고.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자격증이라도 따봐야 될까? 남편이 이렇게 이제 한 번 이랬고, 이직하면서 조금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안정적이지만, 아니면 나도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도 자영업이라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사실 누구에게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둘째 아이 임신할 때까지,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좀 사이드 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좀 항상 빠듯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뭐 남편이 나중에 내려오면 뭐 우리가 굶어 죽겠나? 뭐 어떻게든 되겠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왔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요,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 미팅장에 초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님이 타그룹에서 오셨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절벽 위에, 낭떠러지 위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그림.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진짜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이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버거워하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나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남편도 사실은 현실을 봤을 때 그랬던 거죠. 저희 남편이 굉장히 그래도 자상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리고 이직을 경험하면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 돈 쓰는 거에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 재정에 어떤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늘 했었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민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그런데 방법이 딱히 없었고. 근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걸 제가 사실은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와닿았던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낭떠러지 위에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사실 뭐 동네 엄마나 학교 엄마나 친구들을 만날 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제가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미팅장에 초대돼서 오면서 임시 수입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예요. 우리 남편들의 수입은 임시 수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가정에 대한 현실 점검은 되어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위기가 우리 가정에만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 남편들의 모든 수입은 임시 수입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저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왔을 때 제가 마음에 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이렇게 돈도 잘 쓰고 해외여행도 맨날 다니고 이런 엄마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했고,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됐지라는 마음을 마음속으로 제가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 뭐 어디 놀러 갔어, 여행 갔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언젠가는 끊어지는 임시 수입이라는 걸 이곳에서 정확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되는 거예요.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제가 한 7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주부 마인드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홈미팅을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제 홈미팅에도 운동복 차림으로 제가 왔어요. 사업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서는 조금 듣다가 나 운동 갈 시간 됐어 하고 운동 가고 땀 흘리는 모습으로 와갖고 또 먹고 막 이랬어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제가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형편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스폰서님이 언니 사업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랬으면 제가 어쩌면 상처받고 조금 좀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스폰서님은 그런 말 한 말씀도 안 하셨고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운동도 그만둬야겠다. 이 운동 너무 좋고 재밌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사업을 결정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메이 소득은요, 자산 소득이고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운동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실 운동 시간이 낮 12시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안정적이신 분들이에요. 좀 한 40대에서 50 초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남편이 직장 가서 돈을 벌어주고 이렇게 내가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운동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밥 먹자 그러고 차 마시자 그러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직장 가서 힘들고 또 어떨지 모르는데 밖에서 힘든 일을 사실 부인에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도 모자라서 맨날 엄마들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바로바로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하는 사이에서도 저는 좀 물과 기름 같이 좀 그렇게 제가 다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때 운동을 할 때 친구 한 명이 후원돼서 저의 파트너거든요. 지금 파운더 피트시고 에메랄드를 가시는데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이 만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들은 진짜 밖에 가서 고군분투 힘든데 저렇게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40대에서 50 초반이면요, 남편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낄 때거든요, 사회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남편의 실직을 경험을 하고 또 이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데요. 그것도 여기서 알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나랑 상관없는 단어, 좀 일부의 좀 부유한 사람들의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곳에 왔더니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 바뀌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돈 하면 돈을 번다, 쓴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왔더니 홍재인 스폰서님께서 여러분, 아메이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 그렇구나. 돈을 만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수입과 지출의 곡선. 우리가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직장을 얻고 돈을 벌죠. 그런데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딱 이 지출이 끊어지는 거예요. 임시소득인 거죠. 그런데 지출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여기 오니까 제가 배우게 된 거죠. 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미팅장에 가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리더님들이. 이 예쁜 아기 사진이 있는데 이게 2015년에 발간된 타임즈 표지거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여기에 14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142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0세 시대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제가 7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도 그렇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그래프 보시면 90년대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평균 연령대가 7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는 벌써 90세가 넘어가죠. 평균 사망하신 연령대가 이미 100세 시대에 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퇴직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40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50 초반이면 다 많이들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주변에 보면 부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남편이 돈 벌어다 줘야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요.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남동생도 있고 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나중에 제가 우리 며느리를 볼 때 며느리가 그런 생각한다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남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4차 혁명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4차 혁명 시대 여러분 어색하신가요? 어색하지 않으시죠? 근데 한 7년 전만 해도 이 말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사실 미팅장에 와서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앞당겨져서 여러분 익숙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아메이 미팅장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말들이 사실 되게 좀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AI가 우리 사람을 대체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AI가 지금 어때요? AI 뭐 아이돌 가수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고 광고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위협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직장을 다녀야 될까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직장도 내가 직장을 다녀서 잠깐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대안 안 되잖아요. 제가 직장 간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대안이 안 되죠. 그것도 임시 수입이니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자영업. 사실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자영업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주변에 이 코로나 동안에 자영업 때문에 폭망하신 분들 사실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실 제 지금 파트너 중에도 남편이 자영업을 엄청 크게 하시는 파트너가 있는데 사실 그 동생은 제가 안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지금도 뭐 못 살진 않는데 사실은 아메이를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친구였어요. 근데도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뭐 지금을 못 살진 않는데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느끼면서 저랑 같이 이제 아메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더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 책에 보니까 세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돈 버는 방식이 바뀔 거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위기를 경험할 거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 수입의 한계나 어떤 생계 재난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저희 그 팀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배웠으니까 그렇지.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위기를 느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다 아시는 베스트셀러인데 이것도 여기 와서 배웠어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직업이 이 네 군데 중에 하나가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 이거는, 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 즉, 여기는 임시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인류의 95%의 사람들이 다 이 구간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러워하시는 직업 의사라도 손이 만약에 떨리면 수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시 수입이라는 거죠. 노동 수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다이아몬드 됐을 때 우리 동기 리더님, 이종훈 리더님 치과 의사시잖아요. 그분도 치과가 잘 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임시 수입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예전에는 양재동에 자기가 처음에 개업할 때는 주변에 치과가 5군데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23군데가 넘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직업들을 부러워했었죠.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 정말 부자들은요, 바로 이 사업가와 투자가의 구간, 나머지 5%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대요. 이 구간은요, 내가 시간과 돈을 맞바꿔서 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이 돈을 버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5%의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의 95%의 부를 다 갖고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5%의 부를 저 95%의 사람들이 나눠 갖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들리는 거 당연하겠죠. 항상 열심히 해도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살려면 이 노동 수입의 구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이 돈을 버는 이 구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구간으로 넘어갈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에 책에 나와 있어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엔 3가지가 있죠.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는 방법. 근데 이 2가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리고 3번째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법인데 바로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요 왼쪽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가 기회가 되고 대안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제가 늘 그러니까 기회까지는 아니어도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거, 직장인, 자영업, 뭐 자격증 따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늘 했었는데, 미팅장에 오다 보니까, 아, 그거 결코 대안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아메이를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물이 옵니다.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예쁜 저, 예쁜 저 상자에 있는 선물 받고 싶으시죠? 근데 저는 아메이가 바로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백화점을 가야 돼. 근데 이걸 들고 가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창피하죠, 그죠? 저거 들고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아메이가 이런 모습이고, 일반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직업들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막상 상자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아메이는 이렇게 초라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들고 다니기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이제 기회로 받아들이고, 아, 이 사업 너무 괜찮다 하고 했을 때 조금 살짝 솔직히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알까 봐서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숨어 다녔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볼까 봐. 저는 아직 이제 조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배영주 리더님하고 저하고 김현 스폰서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단지가 작아요. 단지 안에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소문이 빨라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아메이 한다는 걸 알까 봐서 막 계단으로 몰래 다녔어요. 그리고 김현 스폰서님 7층 제가 5층인데 6층에 그 아메이를 싫어하는 우리 지인이 살고 있어갖고 들킬까 봐 막 계단으로 몰래 파스파스 막 이러면서 막 다녔어. 비싸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막 그 아메이 봉투도 막 숨겨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내가 아메이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처음에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모습, 저는 이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봉투가 좀 살짝 창피했던 거죠. 이 아메의 모습이 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낀 거는 이 안에 있는 선물을 볼 줄 아는 통찰력, 지혜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생기더라고요. 그게 있어야만 진짜 기회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기회는 의리도 없대요. 기회가 사실은 좋은 모습으로 오면 좋은데 기회는 사실 항상 허름한 모습으로 오고요. 기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와요. 누구나 눈치챌 수 없게. 이게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그 기회의 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덥수룩하게 길대요. 그리고 얼굴을 다 가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 빨리 잡으라고 머리가 길대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게. 근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못 잡도록 뒤가 맨머리래요. 민둥머리. 못 잡으라고. 그리고 밑에 날개가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회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미팅장에 와서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비전과 가치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 것 같고요. 이런 안목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회 찾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사실 까보면 기회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좀 팔랑귀예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팔랑귀의 마지막 축복은 아메이를 알아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알아들은 거죠. 제가 팔랑팔랑 귀가 좀 얇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고서는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안 생겼지만 모범생이었어요. 진짜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면 그거 그대로 듣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순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인상을 보고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귀를 막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기회가 되고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메이를 결정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 거 못해. 저희 아는 동생한테 제가 이제, 아까 그 6층에 있던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 아미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생한테 제가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 아메이 해. 그랬더니, 언니는 못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금방 그만둘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 못 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니,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는 동생이었는데, 언니 누구누구 집사님 있지? 언니 그거 아메이한 줄 알면 언니 상대도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메이한 사람 싫어해.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멋있는 말 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줘? 딱 그랬어요. 진짜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나도 내가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 중요하지 않아. 우리 가정의 미래 그분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잖아.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동공이 지지냐?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부러워요. 지금은 지지해주는 동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언니는 잘할 줄 알았대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더님들이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왜 처음에는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 잘 되면 잘할 줄 알아서 그 말 한다고 그 말을 늘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저를 싫어할 거라는 그 집사님 먼저 와서 회원가입 해주셨어요. 진짜로. 먼저 와서 아니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잘해? 그러면서 회원가입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아메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선입견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처음에는 나도 그거 알아. 저 아는 언니는 그랬어요. 나 그거 아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언니도 있었고요. 돈 안 돼. 아무나 못해. 그거 다단계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런 분도 있으시죠. 그쵸?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유방암이었잖아요. 그 대학교 친구가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 그딴 거에서 안 걸렸다고 그렇게 유기까지 한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너무 웃기죠. 그거 돈도 안 되는데 돈이 안 된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는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까요? 해보지도 않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슬프지도 않았고 몰라서 저러지 배 아파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옆집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암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비전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의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이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피아노에 소질이 있어요. 엄청난. 막 피아니스트가 될 것만 같아. 근데 피아니스트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휴, 이렇게 잘 치는 애가 어디 한둘이야. 돈도 많이 들고 잘못되면 어떡해.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옆집 엄마가 그거 아무나 안 돼. 여기 피아노 그 정도 치는 세고 셌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바로 포기하시죠.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지나가다가 "헉, 따님이 완전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집 팔고 땅 팔아서라도 시키시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메이도 이렇게 저같이 해본 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아메이 암자도 잘 모르시고 그냥 먼발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 아메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정보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정보. 여기 어디 어디 땅 사면 좋대. 거기가 개발된대. 이런 정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주식 사면 그거 대박 난대.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정보는 누군가로부터 올 수가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한 검증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검증을 하고 나서 정보는 누군가로부터 왔지만 내가 그 검증을 하고 선택하고 말고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걔가 괜히 이거 얘기했고 내가 망했잖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보만 준 것뿐이에요. 검증은 내가 해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검증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서 잘 되고 잘못된 거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정보를 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도 제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메이를 알아보는 게 그렇게 거부감은 전혀 없었어요. 처음부터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평상시에 어떤 이렇게 사실 제가 갖고 있던 아메이에 대한 선입견은 뭐였냐면 이게 방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문 판매. 근데 저는 방문 판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화장품을 파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상처받았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왜? 그랬더니 내가 이거 화장품 하는 거 알고 전화도 끊고 막 연락도 안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준데 그다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근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언니, 그때 제가 아메이 할 때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 어차피 언니가 이거 할 거면 언니가 나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일이 상처받아 언니 못해. 그냥 해. 상처받지 마.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남편이 실직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10,000원짜리 화장품을 썼던 제가 그 언니 도와주려고 13만 원짜리 크림을 선뜻 사줬어요. 제가. 그리고 제 동생한테도 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언니한테는 아메이를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언니가 막상 그렇지만 되게 선입견이 심하고 좀 어려웠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언니한테는 좀 성품도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언니한테는 이제 이사도 갔고 전달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평상시에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여러분 물건 파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많았거든요. 지금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막 지하철에서 물건 펼쳐놓고 막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진짜 훌륭하시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저는 항상 물끄러미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메이하고 나니까 그분들을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메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가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쉽잖아요, 아메이가. 그죠? 훨씬.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메이가 너무 쉬울 텐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어서 아메이가 거부감으로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다단계니 피라미드니 전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저분들은 참 용기가 있고 대단하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내일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아직도 집에서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동남아라고 해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들이라고 우리끼리 이제 속된 말로 하는데
사실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홍진 스폰서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메이를 해도 5년은 가고, 5년은 해도 가고 안 해도 간다. 그런 얘기 하시고, 5년 뒤에 뭐가 달라져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잘할 자신 없는데, 5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 김효은 스폰서님이 사실 굉장히 야무진 사람이에요. 원래도 아메이 하기 전부터도 되게 야무져서 원래도 잘할 동생으로 제가 보였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5년 뒤에 뭐가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불안했어요. 아, 얘 5년 뒤에 얘는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안 하면 그대로일 텐데. 그러니까 이거 아메이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할 자신 없는데 뭔가 해보기는 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그때 김효은 스폰서님이 저한테 막 뭔가 비전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5년 뒤에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막 머릿속으로 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바꿔야만 새로운 풍경이 보인다고 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 같은 풍경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꿨고요, 내가 가는 장소도 바꿨고, 내가 보내는 시간도 바꿨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내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닮고 싶은지, 멘토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분들의 수준 이상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자신 없어도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요, 나무를 심는 일이에요. 씨앗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라는 기회의 씨앗이 저에게 온 건데, 이 씨앗을 제가 버려둬서 썩힐 수도 있는 거고요. 잘 거름 줘서, 물 주고 햇볕 주고 거름 줘서 이렇게 커다란 나무로 만들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씨앗을 심었을 때 처음에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주지만 이렇게 금방 나오지가 않잖아요. 금방 바로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 이 사업이 안 된다라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홍진 스폰서님이 이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믿음 얘기를 하셨을 때 신앙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믿음. 이 씨앗이 나에게 왔는데 이 기회의 씨앗을 내가 소중하게 다루고 이것을 잘 정성을 들였을 때 언젠간 나무가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사업은 반드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한번 더 누를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인데, 저는 정말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가 씨앗이니까
내가 이 속에서 잘 배우면 나에게도 저런 성장이 있겠지. 저는 그런 믿음을 키워갔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가 다른 걸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걸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기회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씨앗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두 번 다시 기회 주지 않으시겠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감당했던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수예요. 저는 사실 그 남편의 직장의 변수를 한번 경험을 했죠. 그리고 어떤 변수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남편의 직장 정도 한번 경험했던 거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 변수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변수도 있잖아요. 나의 개인하고 상관없이. IMF도 있었고, 근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했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변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변수가 오면 내 개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뭐 전쟁, 뭐 어떤 국제적인 분쟁, 인구 문제, 질병, 기후위기, 물 부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변수가 앞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변수가 왔죠.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마감을 하고 새 회계연도에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첫 마감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주자하고 마음을 맞추면서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이제 꿈길만 걷나 뭐 꽃길만 걷나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거의 확정이었어요. 이 세 번째 주자도 열심히 도전하시는 분이었고 제 친구였거든요. 마음 맞춰서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보너스가 더 주시면서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해도 보너스가 막 1억이 넘잖아요. 그죠? 막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막 들떴어요. 이제 나에게도 드디어 이제 빛이 오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월 마감을 하고 10월 달에 그것도 초에 우리 선한리더 팀에서 막 이제 보석핀들 막 여행도 가고 신났었죠. 근데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가 동그란 게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검진을 다 했는데 그 유일하게 유방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좀 남자분들도 계셔서 창피한데 제가 절벽이어가지고 나랑은 상관없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한 번은 그 병원에 갔는데 저기 뭐 이렇게 남자 선생님인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방은 안 갔어요, 사실. 뭐 나랑 상관 있겠어? 나 절벽인데 뭐 나랑은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만 안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근데 그때도요. 야, 내가 여기 뭐가 만져진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언니 빨리 병원 가봐 하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안 가려고 했어요, 진짜.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이런 내가 아프거나 이런 거 저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암은 완전히 저랑 관계없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집안이 장수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뭐 가족력도 없으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근데 우리 배영주 리더님이 또 자기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된대요. 야, 혹은 늘 있는 거야. 나 항상 꼭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치? 그랬더니 혼자 가기 귀찮고 하니까 그냥 같이 갔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그러고서는 갔는데 이제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선생님이 보호자가 오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보호자를 찾으시나? 이랬는데 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영주야, 나 암이래 그랬더니 우리 배영주 리더님 바로 눈물이 뚝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래갖고 눈물은커녕 약간 뭐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으면서 얼얼하면서 이게 뭐지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병원에 갔더니 아주 그냥 확인 사살을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안 맞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여기에 보이는 제가 이제 그 수술하는 당일인데 저 파트너인데요. 제 친구거든요. 저 친구도 10년 전에 유방암이었어요. 근데 저 친구는 항암을 안 하고 그 이제 수술해보니까 되게 혹이 커서 되게 기수가 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항암을 안 해도 되는 거. 순환암이었던 거예요. 이 종류가 있거든요. 암도. 그래서 야, 너도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술실에 가면서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났는데 선생님이
제가 이제 유방암 치고는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좀 넓게 퍼져가지고, 한 8시간 정도 대수술을 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수술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항암은 8차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그때, 머리는 100% 빠집니다. 이렇게 기대를 할까봐 그런지 머리 자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2주, 2, 3주 병원에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 무서운 항암을 하려니까 막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겁먹고 막 근데 이 항암하기 전에, 맞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항암하기 전에 제가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우리 배영주 리더님이 저희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우리 사람아 성김이에요. 구역장 같은 거죠. 근데 기도를 하더니 정화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거는 너가 감당할 만한 거라고 나는 응답을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감당할 만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항암 안 하는구나. 항암은 안 해도 괜찮거든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제 친구도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항암 안 하고 나도 친구처럼 이렇게 방사선만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막 밥 잘 먹었는데 항암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항암을 앞두고 나서 홍재인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 오셨는데 스폰서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여기 오는데 기쁨이 올라와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파트너는 가면 막 이게 막 마음이 어둡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걸어오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올라오신다고 딱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겉으로 웃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스폰서님 뭘 잘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항암을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올라오시나 스폰서님 항암을 모르셔서 그래 막 이렇게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시간이 들고 제가 이 항암하기 전에 이제 항암을 여기 뭐 주변에도 아마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가족 중이나 지인 중에도. 근데 이제 이게 혈관에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못 맞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케모포트를 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을 심는 날이 이제 수술을 한 30분 정도 심는데 국소 마취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수술은 마취를 하니까 사실 수술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포트를 심으러 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수술실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침대가 척성척성 막 이런 쇳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얼마나 가는 길이 황량한지 누워 있는데 제가 갑자기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저 여태까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고 제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남들보다 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저 왜 이래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제가 막 그렇게 원망을 쏟아댔어요.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내가 막 이러면서 저 이제부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제가 막 마음속으로 막 통곡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되게 행복한 거 있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떼쓰는 거 있잖아요. 막. 근데 그래 뭐 이렇게 막 받아주시는 느낌이면서 제가 그때 막 하염없이 울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다이아몬드 제가 임재웅 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울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파극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암인 거 다 알고 하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듣다 막 울고 이러면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울었어요, 한 번도. 휴 찍었을 때도 다이아몬드 했을 때도 어떤 리더님 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항암 치료한 내내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가발 쓴 거예요. 모자 가발. 이게 항암 치료해서 머리털, 눈썹 뭐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이 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모자를 쓰면요. 여기 정수리가 안 보여가지고 좀 자연스러워요. 비교적. 좀, 제가 병원에 가면 전형적인 암 환자의 모습이 싫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름대로 멋부렸어요. 좀 환자 같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 거죠.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이 뉴트라이트 덕분에 진짜 우리 배영주 리더님의 응답이 정확했어요. 저 진짜로 안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힘들긴 했는데, 신기하다. 내일이 힘들까? 근데 아무리 지나가도 그렇게 안 힘든 거예요. 이 항암이 다 힘들다는데.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많은 환자들이 막 걷지도 못하는 환자도 봤고요. 이게 피부가 좀 까매져요. 사실 이 간 수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혈색이 좋아서 이것도 보면 조금 약 때문에 붓긴 했는데 혈색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메이 30주년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를 해서 그때 줌으로 행사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이제 본사 직원들이 집 앞까지 와서 막 케이크도 전달하고 하는데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좀 사실 창피했어요. 속으로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오셔. 아니 무슨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모자를 쓰고 저러고 있어. 추리닝 입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제가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인데 제가 첫 항암을 하는 날 항암을 하고 이제 첫날이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막, 이거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막 몸에서 막 어떻게 막 기력이 빠지면서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에서 엄청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김혜원 스폰서님이 저를 보고 막 기도방에 올리고 막 우리 팀 전체에서 막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첫날이 힘들었는데 제가 처량하게 늘 여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이 소파도 제가 첫 보너스 일시불 보너스를 받아서 제가 사고 싶었던 소파를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막 이 집이 너무 우울해. 막 아프니까.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력이 없는데 우리 쉐이크 있잖아요. 프로틴. 이걸 먹으면 이게 흡수가 돼서 좋아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게 뭐가 흡수가 되니까 기력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께서 서점에서 책을 사다 주셨어요. 그 건강인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 임상 치료로 어떤 이런 약을 통해서 이게 영양요법 같은 그런 거 책을 읽으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아,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고 우린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믿음이 확 왔어요. 그러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막 그 메가요법을 제가 다 하면서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처음에 항암을 하면 배가 막 점막이 붓거든요. 근데 그리고 잘 못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구토를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었어요. 사람들 그걸 어떻게 먹니 배가. 근데도 제가 그 약을 뉴트리라이트를 먹기 위해서 사실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너무 쌩쌩했어요. 제가 사실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남편의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가 나 뭐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미팅자 다녀서 남편한테 내가 여행 보내줄게 그랬더니 남편이 절 째려봤거든요. 무슨 허황된 소리를 자꾸 하냐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장녀다 보니까 부모님이 또 와이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평생 이러다가 효도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내가 잘해야지 부모님한테도 효도할 수 있겠다. 나만 이렇게 살기 급급해서 이렇게 평생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메이 해서 부모님한테도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암에 걸리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거. 저희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 저희 바로 앞에 단지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빠 제가 혹이 생겼는데 그거 간단한 수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항암을 하면 이제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빠한테 얘기를 하나. 저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제가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시바영 리더님이 금융치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융치료 맞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왜냐하면 뉴트리라이트로 건강했잖아요. 좀 비교적 진짜 쌩쌩했거든요. 목소리부터가 쩌렁쩌렁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도 안 슬퍼하시고 제가 돈을 썼잖아요. 막 보너스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아빠 안마의자도 사드리고 막 제가 저 입원하면서요 손가락으로 그 안마의자 그거 프로모션 막 몸도 거동도 힘든데 막 이래갖고 사드리고 제가 그때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플 때는요 금융치료가 짱이에요. 이게 우울하잖아요. 저 그때 내가 이것만 나면 홈미팅 열심히 해야지 막 예쁘게 할 거면 이러면서 그릇 엄청 샀어요. 저희 집에 있는 그릇을 다 체인지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게 사실 아프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식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평생 저는 아줌마를 써본 적이 없는데 도우미 이모도 쓰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이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잖아요. 사실 저는 아픈 사람이 사실 공감이 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감기도 걸려본 적도 없었고
아파서 누워본 적도 없어서 뭐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간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저를 아프게 한 거잖아요. 수술하고 항암을 해서 저를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 아프신 분들도 좀 공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4년 동안에 이거를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만든 이 4년의 이 아메이가 나를 이렇게 지켜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보험도 암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약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비 정도만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돈이 은근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저거. 이렇게 아프니까 돈 쓸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아팠잖아요. 사실 항암 치료에 1년에 집중을 하고 사실 사업을 아예 못했거든요. 물론 이 도전하는 파트너하고 마음은 맞췄지만 저는 그때 내가 이 만든 네트워크가 진짜 인쇄소통이 된다라는 걸 정말 경험을 했고, 그 친구 부자, 이것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시간적인 것도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 사업하기 잘했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 변수가 나를 지켜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아플 때 저는 일평생에 가장 큰 돈을 번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연봉을 1억 2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항암치료 1년 동안 집중하시면서 이런 연봉 받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암의 비전을 받고요. 제가 이렇게 노동 수입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더니 이것이 자산이 됐다라는 거 제가 진짜 몸소 경험을 했고, 근데 여러분이 만든 자산이 파이프라인의 수원지가 이렇게 가뭄이 든 곳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메이는 이런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의 수원지는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의 실직을 경험을 하고 제가 질병을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절대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당연하지가 않아요. 남편도 갑자기 자기 뜻하지 않게 아프거나 그러면 돈 못 벌어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멘 뭘까요? 아멘은 그냥 마트예요, 마트. 내가 아메이 마트가 여러분 개인에게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 슈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 휴지도 이마트에서 썼던 휴지를 이렇게 아메이 휴지로 바꾸는 거고요. 치약, 칫솔, 뭐 퐁퐁 이런 것도 다 아메이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메이 제품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용자 클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돈이 된다, 기회가 된다 이런 사업 플랜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좋으면 거품 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좀 제가 저랑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 재밌는 영화 보고 와도 주변에 엄청 알리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재밌다. 꼭 보라고. 이렇게.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 아미 사업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가 바로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직업병도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또 나의 안 좋아진 몸을 위해서 돈을 쓰죠. 그죠? 약도 사 먹고 병원 치료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는 거꾸로예요. 먼저 내가 이런 걸 써서 좋은 뉴트리아이트 먹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나를 좋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산이 돼서 오는. 그러니까 좀 일반이라고는 반대의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2년에서 5년 플랜이시고요. 무자본, 무점포로 가능하시고 노리스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의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요, 이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되면서 아이들에게 상속까지 되는 거죠. 이 상속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이 진짜 비전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수익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회사를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실게요. One, two, three, four.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야메인은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의 국가에 진출되어 있죠. 그리고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국의 미시건주에 있는 아메이 공장인데 굴뚝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저 호수 보이시죠? 저 호수가 7수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낚시대회가 열릴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한 곳이에요. 공장에 굴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저 호수를 7수로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아메의 정수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메의 정수기가 세계 1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2만 1천여 명의 직원이 있고 9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특허를 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때요? 개인이 특허를 내면 그 특허권을 회사가 가져가죠. 그리고 개인에게는 그냥 인센티브 한 번 주고 끝. 그리고 그다음부터 회사의 모든 매출과 그런 이익과 권리는 회사가 가져가요. 근데 야메인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특허를 귀속해준대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어떻겠어요? 기를 쓰고 연구를 하겠죠. 이 특허권을 받게 되면 인세를 받는 거예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00여 개 이상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R&D 투자를 매출액 대비 10%.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4대 농장 및 자체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다고 유로모니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디스 이 회사가 뭐냐면요.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 맥켈리 대통령, 뭐 이런 미국의 역대 4분의 대통령이 다녔던 회사예요. 이 무디스가 더넴 브레드 스트리트라는 이 회사의 모회사인데 여기에 보면요. 이 회사가 OA1 등급이라는 신용평가 등급이거든요. 요거를 줬어요. 그럼 이 무디스는 예전에 우리나라 그 IMF 때 우리나라가 IMF 그거를 신용을 평가했던 그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렇게 우리 아메이가 OA1 등급을 받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거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0.1% 망할 확률이 0.1%라는 그런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코카콜라 이런 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등급인데 지금은 이제 이 등급을 뭐 하지도 않을 정도로 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등급을 받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회장님, 이 두 분의 회장님은 예전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을 했어요. 부자가 역임한 경우가 최초라고 하고요. 여기 스티브 벤델 회장님은 2번에 걸쳐서 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공회의소는요, 그 미국에 있는 300만 여 개 회사를 책임지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엄청난 회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익 구조가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1993년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어요. 수익이 공정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다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이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2012년, 2014년에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93년도에 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메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좋은 수익 구조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영 씨라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메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연구원이잖아요. 경제연구원.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2년에서 5년 만에 고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인쇄 같은 수익과 상속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라고 그분이 직접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 아메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멋진 사업인지를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SBS에서도 몇 번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여러분 가정에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스텔스 자산인데요. 여러분, 스텔스는 숨겨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군용 폭격기에 보면 스텔스 폭격기라고 있어요.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필품. 여러분, 생필품은 전쟁이 나도 써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가정이 어려워져도 양치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필품으로 우리가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숨어 있는 엄청난 재산이라고 해서 스텔스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nyway money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생필품으로 돈을 엄청나게 써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LG 생활건강, 그 LG가 옛날에 럭키치약 이런 걸로 돈 벌었고 또 그 대상, 미원 그거 하나에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생필품적인 것, 사소한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진짜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메이 기회가 생필품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세계 1위 제품들이 막 있어요. 라이드도 생겨서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머리에도 좋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새로 나온 거죠. 저는 그 우리 아메이 전체 제품 중에서 그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뉴트리라이트가 사실 아메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뉴트리라이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적이죠. 제가 경제적인 것도 뭐 다 뭐 경험을 했지만 이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제가 그런 질병을 쉽게 이겼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뉴트리아이트를 많이 먹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셨냐면 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선입견이거든요. 보통 그 병원에서 만든 약, 그 공장에서 만든 약을 드시면 진짜로 간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사실 그 의사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면 암 환자분들 건강보조식품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합성 비타민들은 우리에게 독소가 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안 좋아지죠. 근데 이거는 식물을 응축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간을 좋아지게 한다고 제가 책에서 본 거거든요. 이렇게 디톡스를 하시면 사실 우리 몸이 여러분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질병들 약물을 드시잖아요. 그럼 그런 약물을 드시면 내 몸에서 어딘가가 그 고갈이 돼요, 영양소가. 그래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특히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도 무너지죠. 단백질 체계도 무너지죠. 영양소가 막 나가기 때문에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영양소를 보충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태풍이 왔는데 엄청난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어. 그럼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먹는 건 뭐와 같냐면 태풍이 오기 전에 막 보수를 하는 거예요. 태풍 오지 말라고 막. 그러면 지나가고 난 자리가 물론 태풍이 핥히고 난 자리가 조금은 흔적은 있겠지만 흔적만 있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트리라이트가 그런 것 같아요.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치 보수하고 태풍을 대비해서 보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맨몸으로 이기시는 분들은 진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도 많고 제가 보는데 너무 저하고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리더님 파트너가 저랑 같은 시기에 유방암을 앓으셨대요. 근데 심지어 저보다 훨씬 좋은 종류의 암이에요. 근데 그분을 지금 딱 보면 저는 한 번에 알아봤어요. 암을 앓으셨구나. 한 번에 알아봤어요. 이게 암 환자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암 환자 같나요? 전혀 아니죠? 근데 그분은 얼굴도 그렇고 이 머리도 뭐가 나타 말았어요. 이렇게 머리가 막 뭐가 듬성듬성하고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힘들고. 근데 제가 이 유방암이 요즘에는 우리나라 여성암 1위잖아요. 되게 흔해지는데
저희 둘째 아이 친구 엄마가 항암 치료하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확 현격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겁을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 아는 동생이 아까 그 6층에 있는 동생이 그 동생이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언니 너무 신기하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봤는데 주변에서 봤는데 막 기어다니고 막 근데 언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 그러더라고. 자기가 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혈색 좋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항암 8차를 하실 때 나중에 그 1차부터 4차가 제일 독하고요. 그 5차부터는 사람들이 잘 못 걸어요. 그래서 계단 같은 걸 못 오른대요. 제가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동생이 조금만 언덕져도 태산을 오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걷는 걸 막 이러면서 걷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저는요, 항암하고 온 날부터 계단 오르기 운동을 했어요. 심지어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3일차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1박 2일 치료를 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환자분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저 괜찮은데요? 딱 그러니까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진짜 괜찮으신 것 같네요, 목소리가. 제가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어요. 여러분 아프면 목소리부터 가라앉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돼요, 진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니, 진짜 제가 목소리가, 그래서 제 동생이 제 병수발을 했거든요. 누나 좀 제발 좀 그렇게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아픈 척 좀 해. 이런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누나가. 가족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야, 안 아픈데 어떻게 아픈 척을 하니? 제가 그랬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그냥,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제가 아프다는 걸 별로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감동이 너무 크고 지금도 아프신 분들 보면 제가 막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드시잖아요. 잘 듣지도 않으시고 뭐 의사가 먹지 말랬다 그러시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독일에 제보가 왔는데 그 아버님이 암이셔갖고 제가 이걸 막 드는데 저는 막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것도 드셔요. 제가 막 싸줬어요, 바리바리. 근데 별 시쿠뚱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드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 뉴트리아이트 농장은요 전 세계에서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생태계 농법으로 책임지는 그런 영양제죠. 요렇게. 흙 대신 흙에 농약 대신 지렁이를 쓰고 농약이 없는 그런 약이고요. 저는 사실 그 전보다 체력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는 외출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항상 피곤해서. 막 맨날 몸이 척척 가라앉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체력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뉴트리에이트를 많이 먹고 나서 제가 체력이 딸리는 느낌이 좀 없어요. 그리고 여행 가서도 저는 밤에 자유여행까지 막 다녔어요. 리더님들 막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막 엄청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트리아이트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 정수기도 사실 저는 제일 처음 바꾼 제품인데 그 아는 동생이 이제 제가 아프기 전에 훨씬 전쯤에 이제 유방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둘째 친구 엄마인데 정수기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가 먹지 말랬어. 그래서 나는 생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이유가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우린 알잖아요. 보통 역삼투약 정수기를 대부분 드시기 때문에 산성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들으려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에 페트병에 들어있는 거 엄청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그 사 드시는 물 자체도 가공식품이에요. 엄청나게 처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청정기. 정말 최고의 우리가 또 건강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전 세계 1위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바꿔 쓴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그 아티스트리 화장품인데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을 아무거나 못 썼어요. 근데 그래서 두려웠죠. 이렇게 뭐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쓰라는 것만 썼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 피부가 이 속까지 채워지고 왜 보통 화장품은 계속 똑같은 걸 쓰면은 우리 내성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내성이 생기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개선이 되는, 치료가 아니라 개선이 되는 그런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것도 정말 감동이에요. 아티스트리 화장품도. 이게 저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렇게 세수를 하고요. 화장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기초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기 전에 쉐이크로 아침 식사를 해요.
제가 하루에 밥을 2끼만 먹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뉴트리얼트 영양제를 싸가지고 이렇게 물을 싸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 한 컷을 위해서 뚝딱뚝딱 퀸으로 요리를 5분 만에 만들었어요. 저 과일 야채 세정제로 야채, 과일 씻은 다음 요리를 해 먹고 또 뉴트리얼트 영양제 먹고 디시드로스로 설거지도 하고 이제 청소도 다 하는 거죠. 청소 빨래 다 하시고 저는 이 에로시 없으면 청소를 못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에로시로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쯤 되면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암 환자들은 반드시 운동을 매일매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옷 다 입고 막 옛날에는 가발까지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에 이게 생겨서 너무 좋아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해도 상관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씻는 거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 이거 엘사백 쓰고서 머리가 진짜 많이 났어요. 진짜로 신기하더라고요. 가발을 썼더니 딸이 아빠 장로님 같아요. 이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그 가발을 100만 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3개월에 걸쳐서 맞춘 가발이에요. 근데 진짜 장로님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남편이 그거를 안 쓰고 오빠 이거 엘사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먹고 바르고 이거를 몇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집중하더니 머리가 진짜 이제 가발 안 써도 될 만큼 됐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발 마사지로 리플렉서로 발 마사지 피로 풀어주시고 성전기에 틀어놓고 주무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요. 이거를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매일 반복하시다 보면 건강해지죠? 그 다음에 내 자산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물건만 잘 썼을 뿐인데 저희 집 창고예요. 이 한 컷을 위해서 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전 제품을 다 잔뜩 먹는 거죠. 가루란 가루는 아침마다 다 타먹어요. 온갖 가루 다 타먹고 여기 있는 모든 영양제 그냥 다 드셔야 돼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건강해진 거죠.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요, 유통의 변화에 수입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볼펜을 200원에 만들어가지고 1,000원에 사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중간에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과정 800원이라는 돈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962년에 샘 얼튼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여기에 돈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대형 마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700원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월마트가 생겼을 때 월마트가 자산이 600조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빌 게이츠가 1위라고 하지만 월마트의 그 샘 얼튼이 안 돌아가셨으면 원래 월마트가 1위래요. 자녀들에게 상속을 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1위거든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자식들 그거 상속된 거 다 합치면 월마트가 최고의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 월마트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누가 가냐고. 근데 막상 뚜껑 여니까 싸고 좋으니까 사람들 다 너도나도 간 거죠. 근데 아메이는 1959년에 400원에 제조를 했어요. 원가를 높여서. 우리가 전지현도 아니고 송중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접 광고해야 되니까 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소비자들이 700원에 주면 중간에 300원이 남죠. 이것을 매출로 기금을 모았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시면 일시불 보너스를 받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적게는 뭐 1,000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아마 스폰서님이 아메이 너무 좋으니까 써보자고 전달하신 스폰서님 계실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요, 포인트를 모으는 사업이죠. 그래서 20만 포인트씩 썼을 때 이렇게 캐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포인트를 모으지 않으셔도 되는데 20만 포인트를 모으셨을 때 캐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이렇게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나한테 알렸어요. 근데 저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친구 둘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메인 좋은 게 포인트를 합산해줘요. 스폰서님 그룹은 80만 PB에서 4만 8천 원의 캐시가 생기죠. 근데 나 그룹은요 60만 PB 6% 3만 6천 원 이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12,000원을 받으십니다. 나는요 36,000원에서 또 A와 B가 쓴 거를 3%를 빼줘요. 그랬더니 빼주니까 24,000원. 너무 신기하죠? 스폰서는 저보다 먼저 시작했고 그룹 인원수도 많고 매출도 훨씬 많은데 내가 더 더 받아가는 캐시가 많아요. 그 이유는 광고 홍보를 2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A와 B는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않고 나만 썼기 때문에 또 스폰서의 반. 그래서 이건요, 철저하게 노력순이다. 선착순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만큼이다라는 거. 여러분 A, B, C 중에서 사실 A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C가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제일 많이 알렸더니 이 C가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6명에 성공하면. 그래서 이거는 전혀 순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1000만 포인트를 한 번 모으시면 SP라고 하시고 3번 모으면 GP. 그리고 이제 1년에 6번 1000만 PB를 모으시면 이제 PT가 되시고 정식 사업가가 되시죠. 근데 요즘에는 PT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PT만 되셔도 연말 보너스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두 분의 파트너들을 함께 성장해서 PT로 함께 성장을 하시면 사파이어가 되시죠. 그리고 에머랄드. 우리 에머랄드가 가난과의 이별이라고 하는데 진짜 파운더스 에머랄드만 되셔도 엄청난 수입이 들어와요. 이제 파운더스 에머랄드부터가 진짜 진정한 인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6조의 PT와 함께 성장하시는 거고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해외여행도 이제 2번 가시고 제가 예전에는 해외여행 못 가는 게 막 속상했어요. 이제 언제 가봤나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남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 아메이에서 그냥 공짜로 저희 며칠 있다 또 치앙마이 가잖아요. 그래서 최고 여행을 다니게 되죠.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소비자라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부업으로도 나는 작게 할래, 스몰 비즈니스로 할 수도 있으시고 이걸 크게 보시고 빅 비즈니스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는 일이 사실 다 똑같아요. 제품을 브랜드 체인저 잘 쓰시는 거죠. 그런데 부업이나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좀 차이점인 거죠. 여러분, 이 아메이는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엄청난 도구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더 편리한 도구가 있다고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노 땡큐. 나 바빠.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진짜 와닿는 얘기, 예전에 이정민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얘기하신 건데, 컴패션에서 이제 아프리카 우물 파주기 그거 후원을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와서 돈이 많이 든대. 근데 이제 장정들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여기 돈을 받아서 우물을 팔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할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우물을 길러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물을 길러. 근데 우물을 파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을 해결해 주면 너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장이 근심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추장님이 오셔서 저희는 물을 길러 가야 돼서 우물을 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당장에 여러분 물 길러 저까지 갔는데 그거 여기 우물 파주겠다는데 우리 저거 물 길러 가야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봤을 때 좀 웃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습이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당장의 돈을 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아메이는요,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한 사람이 올 때는 한 가정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자의 대부분은요, 멘토가 있대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거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우리 팀에서도 읽었고, 아마존에서 자기계발서 1위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부자들의 90% 이상의 멘토가 있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멘토가 있다고 응답한 부자들 중에서 93%가 자신들이 이룬 막대한 부가 바로 이 멘토 덕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멘토가 있죠, 여러분? 자, 우리 위너스, 섬기는 리더십을 알려주시는 스폰서님. 여기에 그 외에도 스폰서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어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인생 살면서 멘토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진정한 멘토가 많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습관도 바뀌었고요. 이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부자의 생각으로 바뀌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라이프 생활도 너무너무 건강해졌고요. 이 사고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예전에는 만약에 접촉사고 나면,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지금 어때요? 대박 날려보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이 안에서 감사도 배우고, 섬김도 배우고, 인내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나로 성장시켜줘요. 사실 제가 이게 어치브 촬영한 건데 제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내가 몰랐던 나의 잠재력이 이 안에서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5년 전에 저를 보세요. 저게 얼굴에 염증이 가득해가지고 부어 있었어요. 코가 이렇게 막 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뉴트리아이프인데 똑같이 꽃다발 들었는데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우리 배용주 지도님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죠.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성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인정식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크로아티아 가서 여행을 한 건데, 와 진짜 이 다이아몬드 여행은요, 와 진짜 꿈만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경험을 하지?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보시면 저거는 몇백 년 된 성을 그냥 통째로 빌려서 저희들에게 막 파티를 열어주시고, 이제 여행 가면 그냥 아메리카 자체가 그냥 파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여행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내가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보통 시간이 안 되거나 시간 맞추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재정이 또 안 맞거나 그럴 수 있는데, 나는 평생 나와 생각이 같고 같은 미래를 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우리 이거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돼서 제가 가발에서 우리 배용주 리더님하고 이렇게 대전에서 인정식을 했었어요. 우리 김효원 스폰서님 수석이 됐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로 제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홈미팅도 하고 저기 또 두바이 여행, 첫 여행을 가면서부터 제 사업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동화예요. 제가 많이 들려드린 동화인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죠. 엄마로부터 독립을 했고 집을 짓기로 해요. 근데 첫째, 둘째가 집을 짓는데 뭘로 져요? 첫째는 지푸라기로 얼렁뚱땅 막 집을 뚝딱뚝딱 지어요. 둘째는 나는 조금 튼튼하게 질래 해서 통나무로 집을 짓죠. 근데 셋째는 하몽차서요. 저렇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빨리 짓고 와서 너 뭐하니?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나는 벽돌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쌓고 있어요. 저기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누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나요. 늑대. 늑대는 누굴까요? 변수입니다.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후 불어요. 그랬더니 지푸라기 후 날아가고 통나무 후 날아가고. 저는 이 지푸라기 집이 우리 월급쟁이 인생이 아닌가 싶고요. 통나무 집은 뭐 좀 자영업 뭐 그 정도 뭐 그 전문집 이 벽돌로 지은 집. 늑대가 와서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이 안에 보면요, 이 돼지 삼형제의 표정을 보면요 되게 행복해요. 행복한 표정을 아무리 불어봐라 막 이러는 것 같은 거죠. 저는 이 동화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던 동화인데, 이게 꼭 아메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가정에 변수가 왔을 때 이 늑대 변수가 와서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저는 이 아메이가 꼭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여러분이 인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미는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진이 스폰서님이. 그리고 아미를 한 5년과 하지 않은 5년은 다를 거예요. 지금 사실 그때 처음에 저보고 못한다, 안 된다 했던 분들은 그대로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대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후퇴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나이 먹잖아요. 건강도 재정도 점점 안 좋아질만 있지 좋아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아메이를 하고 나서의 5년은 다를 거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속에서 그 믿음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정말 이 시간이 저의 부족한 강의였지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정아 다이몬드 리더님 강의